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뭔가 몸에서 느끼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보 바다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꽃들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못된 코로나19를 동장군이 업고 가 자연과 함께 마냥 뒹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96화 하나원 시인의 61번째 시 바다는입니다. 이 바다는은 1966년 10월 30일 발행된 1966 연간 한국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먼저 바다는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다는 하나원. 바다는 용감한 사람만이 조국을 빛낼 사람만의 바다. 먼 12바다 물길 닿는 세계 가고픈 어디매라도 파도를 넘어 운명을 넘으면 행복의 푸른 바다 해안에는 바다의 사랑 해당화는 불거. 바다는 잠자는 황금세계 내일의 농장. 바다는 조국을 부강케 하는 새 세계 새 천지. 여러분, 바다는이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바다는이라는 시는 1966년 10월 30일 발행된 1966 연간 한국 시집에 수록된 시이며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진행자가 발굴하여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진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들고 있는 가곡집은 1969년 12월 세광출판사에서 발행한 신음악 80주년 기념 제1회 서울음악제 가곡집인데, 이 가곡집에는 하나원 시인 작사, 박태준 작곡의 바다는이라는 가곡이 실려 있습니다. 이 시는 총 6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에 속한다 하겠고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추려보면 바다는 해양산업이라 할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제2의 국토이며 미래의 먹거리의 보고라는 인식을 설파하는 시로서 미래지향적인 계몽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간에 숨어있는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바다는 용감한 사람만이 조국을 빛낼 사람만의 바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1977년 입대하여 제9공수특전날에서 복무를 마쳤습니다. 특전사라고도 불리는데 하늘을 나르는 낙하교육은 기본이고 태권도 초단증을 획득하고 특수전 교육을 마쳐야만 첫 휴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전 부대원이 교대로 바닷가에서 해상 침투 훈련을 받게 되지요. 진행자도 예외 없이 교육을 받았으나 짓궂은 교관의 물먹임으로 트라우마가 되어 제대로 수영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지만 대다수 대원들은 인명구조원 자격을 획득하는 특수요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구인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다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먼 12바다 물길 닿는 세계 가고픈 어디매라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바다는 일부 내륙 국가를 제외하고는 통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자 통로라 하겠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 조금 늦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대량의 화물을 이동하기에는 안성맞춤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세기 244페이지 챕터 103 종착역 부산에서 빨갱이 아지트의 납치라는 편을 보면 지난달 관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학생 시절이 머리에 주마등같이 뱅뱅 돌면서 명멸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를 유학했던 하나원 시인께서도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는 기록처럼 배에 대한 생각이 제2연에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여기서 관부 연락선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관부 연락선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부산항과 시모노세키 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행한 여객선을 말하는데 러일 전쟁이 종결된 후 경부선 철도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장되자 이를 계기로 일본의 산요 기선 주식회사는 일본의 산요선 철도와 한국의 경부선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선박수송을 계획하고 정기 여객선 운항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05년 9월에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1680톤급의 정기 여객선 이키마루가 시모노세키 항에서 취항하였다. 이것이 일본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첫 번째 정기 연락선이었다. 이후 1945년 일본의 패전 직전에 미군의 공습으로 항로가 차단되면서 정기 여객선으로서의 생명이 중단될 때까지 관부 연락선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대표적인 운송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패전 직후에는 한때 한반도와 일본에서 귀환자들을 수송하는 선박이 이 항로를 정기적으로 왕복하였다. 일제강점기 여객수송과 해방 직후의 귀환자 수송을 합하면 총 3천만 명 이상의 승객이 관부 연락선을 이용하였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수립된 후 부산시와 시모노세키 시 사이에 정기 여객선 재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 결과 1970년 6월 19일에 관부 페리호가 운항을 시작하였고 1983년 4월 27일에는 부관 페리호가 운항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파도를 넘어 운명을 넘으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진행자는 원양선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몇 번의 장거리 배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동해안 금강산 크루즈 여객터미널 공사를 마치고 선플라워를 타고 금강산 장전항까지 갔었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까지 가보았고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금강산 크루즈 여객선 터미널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8월 중순에 열리는 동해시의 대표 축제인 오징어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선은 동해에서 승선하여 동해와 울릉도의 중간 지점까지 출어하여 채낚기로 오징어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넘실대는 파도에서 발하는 시퍼런 불빛에서 도깨비 불빛을 보았고 금세 배를 덮칠 듯한 거친 파도가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어선에서도 그러할진대 수억 마리 망망대해를 운행하는
원양설에서야 언제 덮칠지 모르는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댈 때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깊은 번민이 왜 없었겠으며 얼마나 외롭고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사연을 보겠습니다. 행복의 푸른 바다 해안에는 바다의 사랑 해당하는 불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의 번영과 행복이 담겨있는 푸른 바다를 생각할 때 가슴이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붉은 꽃을 피우는 해당화는 현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 꽃을 바라보는 느낌은 만감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의 해당화를 배경으로 추억 만들기 했던 아름답던 아내가 그립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주마등처럼 손짓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을 보겠습니다. 바다는 잠자는 황금세계, 내일의 농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풍부한 어족자원은 물론이고 모든 산업의 윤활유라 할 검은 진주라 일컫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원의 보고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중국명으로는 디아오이디아오가 그러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남지라 지역의 분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도를 가지고 군침을 흘리는 일본이 그러한 것입니다. 바다는 부존자원뿐만 아니라 제2의 영토이자 미래 먹거리의 보고라 할 것입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바다는 조국을 부강케 하는 새 세계, 새 천지라고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나라를 부강케 할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이점을 감안하여 해양대국의 꿈을 이룩하여야 하겠다는 지적입니다. 하나원 시인의 수필 흑전쟁 1, 흑전쟁 2, 흑전쟁 3을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한 수필입니다. 흑전쟁 1에서는 간척지를 많이 개발하여 농업국가로서 기반을 갖추어 국민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것이고 흑전쟁 2는 물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시가 그와 일맥상통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전쟁 3은 사람이 곧 재산이라는 논리이며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라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산화 제한을 내칠 때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던 분이 하나원 시인의 수필 흑전쟁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 세계의 지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충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토의 이점을 감안하여 바다의 개발만이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비전 국가로 도약할 최상의 정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97화는 1967년 2월호 세빛에 수록된 제14회 세계 나자의 나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